될 뻔하다가 안 되고 안 될 줄 알았는데 기어이 해내고마는 반전의 반전 재미로 인기 고공행진 중인 드라마 태풍상사. 이 드라마는 1997년 IMF 전후 우리가 어떻게 무너지고 다시 일어섰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무너졌던 IMF 시대. 하지만 단 한 회사만은 포기를 몰랐습니다. 바로 태풍상사죠. 지난 10회에서 태풍상사는 헬멧 사업이 완전히 실패하며 재정난으로 결국 회사 사무실마저 옮기게 됩니다. 남모의 치킨 가게 한켠에 사무실을 연 직원들. 그들은 그래도 우리 금방 돌아갈 건데 뭐 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냅니다. 그렇게 태풍상사 2.0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패기로 시작했음에도 IMF 시대라 일거리가 없어 고민이 깊어지던 어느 날 그들에게 희소식이 날아듭니다. 바로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공공사업 기회를 발견한 거죠. 일단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조달청에 막무가내로 들어간 태풍. 벽보판을 보던 중 우연히 떠밀려 아프리카 지원 사업 설명회를 듣게 되고 다행히 그 자리에서 사업 참여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나 병원 건설에 참여하는 업체는 거의 대기업인데 태풍상사만 너무 작은 회사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태풍은 대기업들이 관심 없는 분야로 눈을 돌립니다. 그렇게 찾은 아이템이 바로 수술장갑이었습니다. 국가사업이라 대박의기회이긴 하지만 조달청 제출 서류나 방법에 대해 태풍상사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생각난 사람이 구관 이명관, 구명관 이사. 태풍은 그를 모시러 갑니다. 그런데 그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 혼이 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풍은 다시 힘을 얻고 가까스로 사업 참여 기회를 얻게 됩니다. 모든 직원이 진심으로 그를 설득했고 그 진심 덕분에 구명관 이사가 돌아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에서 참여 불가 공문이 날아오면서 태풍은 큰 좌절에 빠집니다. 그때 구 이사가 생각지 못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의 제기하세요. 이 한마디로 태풍은 다시 힘을 얻고 가까스로 사업 참여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제 제출용 팜플렛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태풍은 중고 컴퓨터 자판까지 구해와서 프랑스어 설명문을 만들었지만 글꼴 문제 때문에 글자가 전부 깨져 나왔습니다. 또다시 좌절하는 순간 정말 기적처럼 구이사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는 오랜만에 팔토시를 끼고 예술 같은 손글씨로 멋진 프랑스어 설명서를 완성했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속도와 완성도. 진짜 베테랑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덕분에 서류 제출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직원들은 희망을 가지고 회식을 합니다. 그때 나온 차선택의 건배사가 정말 감동적이었죠. 무진장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건승하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표현준이 오렌지 주스 납품 문서를 제출하러 왔다가 태풍의 수수용 장갑 서류를 보고 방해할 목적으로 자기도 똑같이 수수용 장갑을 납품하겠다고 써버린 겁니다. 결국 단독으로 쉽게 갈 줄 알았던 조달청 사업이 공개 입찰이라는 변수를 만나 두 회사는 최저가 경쟁이라는 힘들고 불리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수수용 장갑 업체는 미국 이글스 한 곳뿐이어서 배와 창고까지 갖춘 표현준보다 강태풍이 더 싸게 물건을 구해올 수는 없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풍상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고민하던 태풍은 친구 남모와 대화를 나누다 힌트를 얻어 장갑을 싸게 받을 수 있는 말레이시아 공장에 직접 가는 방법을 생각해내고 배송중을 급히 현지에 파견합니다. 배송중은 통신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현지 소식을 전하며 싸게 구매하기 위해 뛰어다닙니다. 그 결과 원가 대비 40% 할인가로 잔여재고 5천 상자를 구매하는 데 성공해 표상선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입찰하는 장면은 정말 모든 시청자가 손에 땀을 쥐게 할 만큼 긴장감이 넘쳤죠. 입찰 당일 아직 입찰가를 결정하지도 못한 채 모든 직원이 조달청에 들어가 가슴 졸이며 배송중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배송중의 연락을 받기 위해 구명관을 필두로 태풍상사 식구들은 갑자기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등 의도적으로 소란을 피우며 시간을 끕니다. 구명관은 태풍의 긴장을 풀어주고 오미선은 만약을 대비해 세분화한 마진표를 준비해 태풍에게 건네줍니다. 직원들 모두가 한 사람을 위해 움직이고 서로를 위해 뛰어주는 모습은 그야말로 가슴 뭉클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며 피를 말리던 중 마감 3분 전 배송중 의전 보가 도착합니다. 45,111 OK. 미선은 순식간에 그 짧은 메시지를 해독해냈고 초 단위로 계산한 끝에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결국 태풍상사는 표상선을 제치고 국가사업을 따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 승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미선의
태풍의 승부수, 송중의 협상력. 각각의 능력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이뤄낸 기적이었습니다. 반면 입찰해진 표현주는 조달청 납품을 위해 미리 들여왔던 오렌지 주스를 처리하지 못하고 입찰 보증금까지 날리며 아버지 표바코에게 크게 혼이 납니다. 한편 종종 등장하던 차 선택은 표바코에게 돈을 받고 차용증을 찾아 주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두 아이 교육 문제로 돈이 급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태풍 상사를 드나들며 정보를 빼내오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죄책감이 커져 마음이 점점 괴로워지고 있습니다. 한편 사랑을 키워가는 황남모와 오미호. 두 사람은 IMF라는 힘든 시기를 함께 견디며 더욱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버티는 모습이 짠하면서도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중에 흥미로운 상황이 생깁니다. 미호가 일하는 백화점에서 남모의 어머니 을려가 청소 일을 하고 있었던 것. 을려는 책임져야 할 동생과 쯤에 할머니가 있는 미호가 아들을 힘들게 할 것 같아 못마땅합니다. 을려는 퇴근하는 미호를 만나 가나는 문서, 없는 연대 보증 같은 거라며 헤어지라고 말합니다. 그때 남모가 찾아와 우린 그럴 자격 없다면서 나는 태풍에게 월세 받아 근근히 가게를 유지하고 태풍은 미호 집 문간방에 새들어 살고 있으니 우리 중 미호가 제일 나은 사람이라며 그녀를 두둔합니다. 울며 서 있는 미호를 다독이며 데려가는 남모의 모습은 뭉클함을 자아냅니다. 객관성이 좀 떨어진 엄마지만 그 마음도 조금은 이해가 가긴 합니다. 가나는 정말 벗어나기 힘들긴 하죠. 그리고 미선은 요즘 태풍이 다정한 표현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은 사랑보다 일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죠. 이걸로 치챈 태풍은 조용히 말합니다. 그럼 난 그냥 짝사랑할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태풍의 마음이 담겨있는 대사였습니다. 입찰에 성공한 태풍 상사.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진짜 위기가 다가옵니다. 한편 아들의 실수로 큰 손해를 입게 된 표바코는 아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며 이들의 복수심은 점점 더 깊어져갑니다. 한편 현지에서 마침내 고무장갑이 도착해 창고에 보관하던 중 수량을 확인하기 위해 미선을 창고에 두고 태풍은 간식을 싸러 나갔습니다. 강태풍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장갑 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미선이 어떻게 해볼 사이도 없이 불은 순식간에 번집니다. 미선이 밖으로 나가고자 했으나 이상하게도 창고 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오미선이 안에 갇혀 있었고 멀리서 불길을 본 태풍은 전속력으로 달려와 창고 문을 열려 했지만 밖에서 걸려진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태풍은 미친 듯이 절규하며 가까스로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미선을 혼자 두고 간 것이 너무 후회되는 태풍은 나중에 말합니다. 이제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전날 미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던 태풍. 대답을 나중에 해주겠다고 했던 그는 이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오미선이라는 사실을요. 화재 사건 이후 태풍과 미선은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에게 한 걸음씩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됩니다. 다음 13회에서 가까스로 태풍은 미선을 구하고 두 사람은 병원으로 실려가 서로의 절절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떠안게 된 어마어마한 손실. 다음에 납품 위기를 맞이한 태풍 상사가 이번엔 어떻게 위기를 넘길지 궁금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차용증을 둘러싼 문제, 화재 사건과 관련된 일처리 등 점점 더 조여오는 표바코의 압박에 태풍 상사는 다시 한번 생존을 걸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구명관의 베테랑다운 활약, 고마진의 영업력, 배송 중의 물류 해결력, 태풍 상사 식구들은 자신이 가진 힘을 모두 끌어모아 위기를 돌파할 겁니다. 결국 이 드라마는 한 회사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IMF라는 시대 속에서 서로 기대며 버텨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작은 회사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였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팀워크. 이 모든 것이 13화에서도 깊은 울림을 남길 것입니다. 예고편 영상을 참고로 13회를 예고해보자면 멀쩡한 창고에서 불이 난다. 이거 방화 아니야? 라는 고마진의 대사는 창고 화재가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하고 방화임을 의심하며 조사를 시작할 거란 암시죠. 과연 어떤 증거를 찾을까요? 태풍은 납품 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화재로 인해 상품에 손실을 입게 돼 금전적 손해는 물론 조달청과의 신용 문제로 이어져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태풍은 조달청 담당자에게 찾아가 사정해보지만 이 일이 사정 봐서 담당자 마음대로 봐줄 수 있는 아니죠. 손해를 감수하고 신용이라도 지키려고 미국 이글스에 연락해본 미선은 그들의 고무장갑이 모두 표현준에게 갔단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태풍을 상대로 한 싸움이란 걸 알게 되죠.
만일 방화 증거를 찾는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물어 표현준이 가진 장갑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태풍은 자신이 정리해 둔 것과 다르게 꽂혀 있는 서류 파일을 보고 누군가 사무실에서 장부를 뒤졌다고 확신하며 점점 차선택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태풍은 차선택에게 이를 추궁하고 결국 차선택은 양심에 걸려 돈을 받은 사실과 그로 인해 표바코에게 차용증을 찾아오라 협박을 받고 있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이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태풍은 표바코를 찾아가 이 모든 일에 대해 되갚아 주겠다고 경고하고 돌아옵니다. 앞으로 남은 회차 동안 태풍의 통쾌한 복수극이 펼쳐질 듯합니다. 수수용 장갑 납품 일주일을 남기고 방화로 인해 문제가 생긴 태풍 상사. 다시 위기에 처했지만 다음 회 또다시 시원한 사이다 반전을 기대합니다.